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2배씩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신규 확진자가 2만 5천여 명으로 집계돼 일요일 밤 기준으로 10주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오늘부터는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 4차 접종이 확대됩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해 탈북어민의 귀순 의사는 진정성이 없었다며 현 정부가 어떤 이유로 기존의 판단을 번복했는지 특검 등을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궤변이라며 정치 공세 대신 조사에 협조하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호도하는 프레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며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남성은 피해 여성을 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고의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장마 전선의 영향권에 들면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최고 2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코로나 위기가 심각합니다. 보통 주말이면 확진자 수가 줄었는데요. 어제 발표된 확진자 수는 4만 명이 넘습니다. 12주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오늘부터는 50대를 포함해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정태진 기자가 50대 시민들을 만나 백신 접종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에도 어제 코로나 확진자는 4만 342명 발생했습니다. 일요일 기준 지난 4월 24일 이후 12주 만에 또 가장 많습니다. 확진자가 일주일마다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BA.5와 더 강한 BA.2.75 변이의 영향으로 확산세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현재 정부의 신규 확진자 예측은 18만, 20만을 보고 있는데 지금 BA.2.75에 대한 유행 예측이 빠져 있습니다. 실제 앞으로 유행은 20만을 넘어서 30만 이상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정부는 재유행에 대비하겠다며 오늘부터 50대 이상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으로 4차 접종을 확대합니다. 중증화와 사망을 막기 위해 정부는 4차 접종을 꼭 맞아달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데 과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글쎄요, 지금까지 1, 2, 3차를 다 맞았는데 저도 결국은 코로나를 또 걸렸었고 지금 또 이제 추가로 4차 접종을 맞으라고 하는데 사실 전 국민이 거의 다 이 백신의 효과를 못 보는 건 아닌가. 그래서 회의론이 좀. 2차까지는 제가 맞았는데 부작용이 제가 좀 나름대로 있어서 저는 맞고 싶지 않고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4차 접종 대상인 60세 이상의 접종률도 30%대에 그치고 있는 만큼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관건인 상황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접종을 다시 한번 권고하는 한편 실내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5,0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0일 확진자 수와 비교하면 2배 정도 늘어난 수치로 일주일 단위로 확진자 수가 2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지속됐습니다. 자정까지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를 더하면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명 후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변이인 BA.5가 확산하면서 세계 각국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의 신규 확진자 수는 11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중국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 마카오의 도시 봉쇄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1만 명을 넘기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월 5일 10만 4천 명의 정점 이후 5개월 만에 또다시 10만 명대를 넘어선 겁니다. 이처럼 일본에서 7번째 재유행이 시작된 원인으로는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하이변이 BA.5의 확산과 본격적인 여름철 휴가에 영향이 꼽히고 있습니다. 재확산이 시작됐지만 일본 정부는 중증 환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강력한 거리두기와 같은 제한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마카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2년 동안 확진자가 80명에 불과해 코로나 청정 지역으로 불렸던 마카오는 한 달 사이 누적 환자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세수의 80%를 책임지는 카지노 영업을 중단하는 등 준 도시 봉쇄를 어제 자정을 기점으로 해제할 예정이었지만 닷새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目標係進一步壓制疫情，降低每日新增嘅病例數，力爭盡早達到社會面清零嘅目標。 이미 BA.5 변이가 우세종이 돼 확진자가 13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미국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오는 10월까지 3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영국은 역시 이번 달 첫 주 확진자가 350만 명으로 지난주 대비 30%나 급증하는 등 오미크론 하이 변이 확산 등의 여파로 전 세계가 코로나 재유행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엔 남부를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죠. 김다영 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오늘은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충청 이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호남과 경남 지역은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특히 전남과 경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남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호남과 제주는 오늘 오후까지, 영남 지역은 오후부터 밤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은 시간당 70mm 안팎의 세찬 장대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그 사이 예상 강수량은 경남 해안의 많게는 250mm 이상, 전남과 제주 산지에도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전북과 경북 남부, 제주에도 30에서 100mm가 예상됩니다. 반면 서울은 오전부터 오후 사이 약한 빗방울 정도로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년 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당시 북한의 송환 요청은 없었다며 북송이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홍보수석이 직접 나서 정치 공세하지 말고 조사에 협조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양측의 주장, 김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침묵을 이어가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송환 요청이 없었고 추방을 위해 먼저 의사를 타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납포 후 동해안까지 오면서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북한 어민을 흉악범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부처 협의를 거쳐 국내법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며 국가안보실 단독 결정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청을 위해 조사 내용을 조작했다는 여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최영범 홍보수석이 직접 나서 조사에 협조하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야당과 지난 정부의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서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다. 최 수석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북한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떳떳한 일이라면 안보실 차장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영관급 장교의 문자로 보고를 받았느냐며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대통령실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도 모두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성식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북한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한다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피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반박에 나선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특검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거리낄 것이 없다며 현 정부가 어떤 과정을 통해 기존의 판단을 번복했는지도 함께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도 특검과 국정조사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 대책을 검토할 것입니다. 국정조사 합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문제를 포함해서 같이 합시다. 다만 여야가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어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특검 법안이나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동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여야가 충돌하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천한 인물이 대통령실에 채용된 걸 두고도 여야가 설전을 벌였는데요. 대통령실과 여당은 문제가 없는 절차라고 강조했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은 무엇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 나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이 대통령실에 추천한 구급 행정요원 우모 씨가 사적 채용된 것이라는 논란에 대해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직이 아닌 정당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공개 채용이 아닌 추천에 의해 일해본 사람을 뽑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 씨 아버지가 강릉시 선관위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관행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프레임이다. 아버지가 선관위원회라고 해서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에 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우 씨는 아버지가 유력 정치인의 지인이 아니었으면 대통령실에서 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한 윤 대통령의 공정은 무엇이었느냐며 국민 동의를 못 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곳입니까? 윤석열도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 이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인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 씨는 능력을 인정받아 적법하게 채용된 것이라며 전당대회를 앞둔 야당의 정치적 주장이 조금 더 크게 증폭돼서 들리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 의원이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2024년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되는데요. 출마 선언 전부터 드러난 계파 갈등을 의식한 듯 공천 학살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불출마 압박을 뒤로한 채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으로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그만 됐다 하실 때까지 민주당만 빼고 모든 것을 바꿔가겠습니다. 당대표로 선출되면 2년 뒤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 벌써 견제가 심한데 이를 의식한 듯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습니다. 선거마다 유령처럼 떠도는 계파 공천이니 사천이니 공천 학살이니 하는 단어는 이제 민주당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 발언이 공천권 포기 의미냐는 질문에는 그럼 그걸 누가 하나라며 부인했습니다. 본인에게 제기되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수사는 밀행의 원칙인데 동네 선무당 굿하듯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시종일관 이 대표 불출마를 압박했던 동교동계 서른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위기의 경고음을 듣지 못하고 폭주하는 기관차를 세우기 위해 철길에 뛰어들겠습니다. 이로써 당권 도전자는 86그룹 김민석 의원, 97그룹 박용진, 박주민, 강훈식, 강병원 의원 등 총 9명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오늘까지 이틀간 전당대회 후보 신청을 접수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 비명계 후보 간 경쟁도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재연절이었던 어제 경축식이 열린 국회에서는 여야 신경전도 계속됐습니다. 원구성 협상이 미뤄지는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긴 건데요. 길어지는 국회 공백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 역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재연절 경축식이 열린 어제 국회 모습입니다. 당초 여야가 원구상 협상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날이었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신경전만이 이어졌습니다. 여야 협상 대표는 입법부 공백 상태에 대한 책임을 두고 내탓 공방만 이어갔습니다. 핵심 쟁점은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누가 차지할지 여부입니다. 경찰국 신설 문제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등 논의가 껴있는 만큼 양측 모두 협상 조건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우리가 가방위를 차지하겠다고 자꾸만 프레임을 거는 민주당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남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국정의 여러 분야에서 엄청난 이런 그 실책들이 빚어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한 속셈 아닌가. 길어지는 국회 업무 공백에 여야가 민생은 외면한 채 정쟁만 일삼는다는 비난도 커지는 중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여야 중재안을 내며 협상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협상이 조만간 물꼬를 틀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탈북 선언 북송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송 당시 영상을 추가 공개하는 걸 검토 중인데요. 북송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강영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강 기자, 통일부가 북송 당시 영상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얼마 전에 사진을 공개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지난 10일 통일부는 강제 북송 당시에 촬영된 사진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때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한 명이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통일부가 해당 직원에게 영상의 존재를 확인한 것이죠. 다만 해당 영상은 공식 자료가 아닌 개인 소장 자료인 만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사진 공개 당시에도 논란이 상당히 컸는데 영상이면 아무래도 더 파급력이 크지 않겠습니까? 네, 이 강제 북송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탈북 선원들의 귀순 진정성인데요. 이 사진이 공개됐을 때도 이들이 절규하는 모습이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귀순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북송했다는 건데 사진만 놓고 봐선 이러한 주장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영상엔 당시 선원들의 세세한 행동은 물론 음성까지 담겼을 수 있는 만큼 더 큰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송에 대해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반박에 나섰죠. 이렇게 되면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신구 갈등이 점점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강제 북송뿐 아니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또 최근엔 국정원이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한라인까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구 권력 간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퇴임 이후 언론 노출을 삼가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나선 것을 비롯해 대통령실도 직접 반박에 나섰는데요. 향후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정 전 실장은 물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도 소환될 수 있는 만큼 갈등 양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목 중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박 전 원장이 낙상 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했다면서요? 네, 박 전 원장은 어제 오전 서울 서대문 안산 자락길을 내려오다가 맨홀 뚜껑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복숭아뼈 두 곳이 깨져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고 주치의의 의견에 따라 입원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이 사실을 알리며 수일 내 수술을 한다면 약 한 달 반의 치료가 필요하다니 여러 가지로 재수가 없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박 전 원장은 현재 검찰로부터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은 상황인데요. 박 전 원장은 앞서 해외여행 일정이 없고 고발됐다면 나갈 생각도 하지 않는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만큼 비겁하지도 않고 겁쟁이도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뉴스 돋보기 지금까지 정치부 강영호 기자였습니다. 최근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전세대출 금리가 12년 만에 6%를 넘어섰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월세 난민이 급증할 거란 우려도 나오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금리가 더 오를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최근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6%를 넘었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지난 16일 기준 연 4.010에서 6.208% 수준인데 6%를 넘은 것은 12년 만입니다. 새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기존 쓰시는 분들도 자기 다음 변동 주기에 금리가 이제 바뀌어요. 이에 따라 4년 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80제곱미터 아파트 전세 대출을 받았다면 오는 9월부터 한 달에 내야 하는 이자액은 최대 260만 원대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자 월세를 찾고 있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신혼들 이런 분들은 그전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전세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가 비싸니까 아예 이제 월세를 원하시는 거죠. 실제로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월세를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42,256건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다음 달에도 뛸 가능성이 커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월세 난민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월 중으로 4억 원 미만의 주택에 적용된 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4% 정도의 고정금리를 정부에 제안했으며 정부가 더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생애 첫 주택에 대한 금리 인하를 추진하기로 당정이 공감대를 모으면서 정부는 추후 구체적인 금리 수준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여행자가 공항 면세점을 이용하더라도 $600 이상을 구매하면 세금을 내야 했었죠. 이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정부가 면세 한도를 $800로 올리고 우리나라 국채를 거래하는 외국인에겐 세금을 매기지 않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심가연 기자입니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면세점이 출국 전 쇼핑을 하려는 여행객들로 북적입니다. 현재 여행자의 휴대폰 면세 한도는 $600. 2014년 이후 8년 동안 고정돼 왔는데 정부가 이를 $800로 $200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소득 수준이 높아진 데다 관광산업이 오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지원을 늘려 업계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중국의 면세 한도가 $776, 일본이 $1,821로 우리나라보다 높았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한국 국채에 투자해 얻은 이자와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했는데 이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늘면 국채금리와 환율이 떨어지면서 외환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거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오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학생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남학생이 건물 3층에서 피해자를 고의로 떨어뜨렸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 손에 이끌려 법원에 출석합니다. 캠퍼스 안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살 남학생입니다. 피해자일 때 한 말 없어요? 죄송합니다. 경찰은 지난 15일 계절학기 시험을 마치고 피해자와 술을 마신 이 남성을 긴급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당시 이들 말고는 다른 일행이 없었고 남성이 피해자를 부축해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해당 남성의 휴대전화도 용의자 특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남성은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말하는 등 일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숨진 여성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3층에서 여러 차례 현장 실험을 벌이는 등 고의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숨진 여성의 옷가지가 현장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점 등 증거인멸 정황도 조사 중입니다.
해당 남성을 구속한 경찰은 추락의 고의성이 드러나면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아이 키우는 분들 이 뉴스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요즘 초등학생 사이에서 인기인 스티커빵을 이용한 범죄가 또 발생했습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 직원이 스티커빵을 주겠다며 초등학생을 창고로 유인한 뒤 강제 추행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차 2대가 연달아 출동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어디론가 바쁘게 연락을 취합니다. 그제 오후 6시쯤 편의점 직원이 초등학생 아들을 강제 추행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장면입니다. 조그만 아이랑 어머님이랑 순경들 3분이랑 이렇게 길 건너서 편의점 쪽으로 걸어가시는 거. 피해 아동은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티커빵을 사러 해당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직원 A씨는 스티커빵을 주겠다며 피해 학생을 창고로 데려가 신체 접촉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를 긴급 체포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품절 대란까지 벌어질 정도로 구하기 어려운 스티커빵을 악용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경기 수원의 60대 편의점주가 스티커빵을 사러 온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애들이 그만큼 집착하고 이제 매달리는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걸 주겠다라는 요구에 대한 대가로 심리적으로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전문가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스티커빵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주의사항을 교육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엿새 전 울산에서 8살 아이가 개에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죠. 경찰이 아이를 공격한 개를 안락사시키려 했는데 검찰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견주도 안락사에 동의한 상황인데 왜 그런 건지 박상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가방을 맨 아이가 검은색 개에 쫓겨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아이가 넘어지자 개가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무려 2분 넘게 개의 공격을 받은 8살 아이는 목과 팔다리를 크게 다쳐 봉합수술까지 받았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개를 쫓아내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목적으로 좀 많이 공격을 당했더라고요. 피가 많이 흘려가지고 저 그때 제 옷도 막 피범벅이다가 애 안고 있으니까. 아이를 문 개는 진돗개 잡종으로 맹견은 아니었지만 경찰은 압수품인 개를 폐기 처분, 즉 안락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개는 소유권 포기해서 안락사 시키는데 동의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안락사 처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압수물은 사건 종결 전에 폐기 처분할 수 있지만 이번에 사고를 낸 개가 그런 부류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안락사 필요성에 대한 검찰의 재지휘를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유사 사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어제 오후 온라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일본 피겨스타 아사다 마오의 이름이 올라왔는데요. 한 개인 방송 진행자가 주장한 사망설 때문이었지만 해당 내용은 가짜 뉴스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아사다 마오는 일본에 체류하면서 9월에 열릴 아이스쇼 준비에 한창이라는데요. 이 가짜뉴스 영상에선 터무니없는 이미지를 가져다 쓰면서 아사다 마오의 소식이라고 전했던 거죠. 누리꾼들은 뉴스를 믿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색하면서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까지 오른 건데요. 결국 거짓임이 밝혀지자 사람 목숨 갖고 장난치면 안 된다. 아사다 마오가 고소해야 할 것 같다며 대부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한 고속도로에 차량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모래 폭풍으로 무려 21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지난 15일 몬태나주 일대에 모래 폭풍이 발생하면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최소 6명이 숨졌다는데요. 당시 상황을 SNS에 올린 운전자들에 따르면 한순간에 시야가 나빠졌고 공기는 따뜻하게 느껴져 오히려 으스스했다고 합니다.
미국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시속 100km에 달하는 돌풍이 불면서 주변이 깜깜해지는 이른바 블랙아웃 현상이 발생했다는데요. 이로 인해 밤새 통제됐던 도로는 6시간 만에야 다시 개통됐다고 합니다. 태국에선 구덩이에 빠진 어미와 새끼 코끼리가 포크레인까지 동원한 끝에 구조됐습니다. 태국 나콘나역에서 2m 깊이의 배수구에 어린 코끼리 한 마리가 먼저 빠져 있는 걸 행인이 발견했는데요. 새끼는 밖으로 나오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여의치 않았고 근처에선 어미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설상가상 어미마저 구덩이에 빠지며 머리를 부딪혔고 정신을 잃고 말았는데요. 구조대는 굴삭기와 끈을 이용해 어미를 먼저 구덩이에서 꺼냈고 이어 구덩이 안쪽에 비탈을 만들어 새끼가 직접 나오도록 했습니다. 어미 위에 올라탄 구조대가 온 힘을 다해 뛰며 심폐소생술을 하자 다행히 곧 어미가 깨어났는데요. 코끼리 2마리가 무사히 숲으로 돌아가면서 파란만장했던 코끼리 모자 구출 작전은 마무리됐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무기를 싣고 가던 우크라이나 화물기가 그리스에서 추락했습니다. 승무원 8명이 숨졌는데 실려있던 무기는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길에 휩싸인 물체가 밤하늘을 날아가더니 산 너머에서 폭발합니다. 16일 밤 그리스 지역에 군수품을 실은 우크라이나 민간 항공기가 추락했습니다. 안토노프 기종의 화물기는 세르비아를 떠나 방글라데시로 향하던 중 그리스 북부 카발라시 인근 옥수수밭에 떨어졌습니다. 사고로 우크라이나 국적 승무원 8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세르비아는 박격포 포탄을 포함한 약 11.5톤의 자국산 군수품이 실려 있었다며 방글라데시 국방부가 구매한 것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상관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스군은 사고 현장에 화생방 전문 부대를 파견해 정밀 조사를 했지만 특이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Κάποια λευκή ουσία την οποία δεν γνωρίζουμε, επομένως πρέπει να μας διαβεβαιώσει η ομάδα η δική των ενόπλων δυνάμεων τι υλικό είναι και αν μπορούμε τελικά να μπούμε στο πεδίο. 현지 당국은 인근 주민들에게 실내에 머물고 창문을 닫으라고 권고했습니다. Ύστερα κατέβηκαν πολλά αμάξια, αλλά δεν άφηναν να μπουν εδώ μέρα γιατί είχε έκρηξη συνέχεια. 사고 원인은 엔진 고장으로 추정됩니다. 추락 전 화물기 조종사가 엔진 중 하나에 문제가 있다며 긴급히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때는 이때다 싶어서일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 대선 출마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도 낮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업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6%로 조사돼 오바마 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통틀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 역시 30%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긍정평가가 11%에 불과했지만 88%가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지율은 빠지고 있지만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반전의 기회로 삼고 2024년 대선에 다시 출마한다는 계획입니다. And thirdly, to unite the country. I still haven't accomplished the third piece, and that's what I'm trying to do. So that sounds like a re-election campaign, sir. 트럼프 전 대통령도 차기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히면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리턴 매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마음속으로 이미 대선 출마를 결정했다며 출마 선언은 11월 중간선거 이전과 이후로 할지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26일에는 퇴임 이후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해 특유의 화법으로 공개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What a crowd this is. It's freezing out here. It's freezing out here. But we're going to warm it up. We're going to warm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면 충돌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가 다가올수록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동 순방에서 산유국들로부터 원유 증산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하고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중동 순방 때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를 방문해 살만 빈 압두라지즈 알사우드 국왕 등과 회담하고 원유 증산을 요청했으나 확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 측은 다음 달 오펙 회의에서 증산 결정이 나오리라 확신한다면서 증산에 대한 압력을 간접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요즘 유럽은 무서운 여름을 겪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하면서 산불까지 자연 발생에 비상이 걸린 건데요. 서남부 유럽을 중심으로 폭염 관련 사망자만 수백 명에 이르고 산불로 수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지중해 산간마을 스페인 남부 미아스. 그 절경을 하늘까지 치솟은 산불 연기가 뒤덮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번지는 산불은 마을을 위협해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프랑스 남서부에서 지난주 발생한 산불로 상가가 타고 10,000명 이상이 피난민 신세가 됐습니다. 포르투갈 전역에선 최근 산불이 20곳에서 일어나 마을은 물론 휴양지까지 덮쳤습니다. Muito complicado. Eu acho que o Estado nos devia ajudar mais, não sabemos como, mas está impossível. 유럽을 괴롭히는 기록적 폭염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스페인에선 최고 섭씨 45도를 넘는 무더위가 지난 며칠 새 이어져 폭염 관련 사망자가 360명에 이르렀습니다. 포르투갈 정부는 낮 최고 기온 40도 안팎의 더위가 일주일간 지속돼 2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프랑스 폭염은 이달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Aux années 70-80, les vagues de chaleur étaient à l'époque exceptionnelles, elles arrivaient, on va dire, une fois tous les 10 ans. Et maintenant, c'est vrai que depuis les années 2010, donc on a une récurrence, une accélération en termes de fréquence des vagues de chaleur qui est indéniable. 다음 주 사상 처음 기온이 40도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국은 적색 폭염 경보를 내렸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천마의 고향이라 불리는 중국의 한 마을에서 놀라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무려 10,000마리의 말들이 초원을 질주했는데요. 역동적으로 달리는 말들의 모습이 탄성을 자아내네요. 말들이 강을 힘차게 가로지르며 달리는데요.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습니다. 곧 드넓은 초원 위를 전력으로 질주하는 이 말들은 모두 10,000마리. 중국 북서부 신장 위구르는 천상의 말이란 품종으로 유명합니다. 300여 명의 목동이 대초원에 모여 10,000마리의 천마와 함께 질주했는데요. 2000년 전부터 좋은 혈통으로 사랑받아온 말들이 이제 관광산업까지 이끌고 있습니다. 질서 있게 달리는 말들의 모습은 멋지다 못해 짜릿하기까지 하네요. 한 마리의 개가 멕시코 마야광을 잡아내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의 실존 인물인 이 마야광은 미국 요원을 살해한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는데요. 오랜 도주 끝에 맥스에게 붙잡혔네요. 늠름한 모습의 블러하운드종 맥스. 6살 암컷 맥스는 멕시코 해군의 일원인데요. 마야광 검거의 1등 공신이 되면서 일약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수색과 구조 훈련을 받아온 맥스는 멕시코 북부의 수풀 속에 숨어있던 악명 높은 마야광 카로킨테로를 찾아냈습니다. 검거 직후 영상을 보면 마야광이 숨을 헐떡이며 군인들에게 잡혀있는데요. 1980년대 가장 강력한 마약 조직을 이끌던 권력자가 군견 맥스에게 잡혔네요. 여름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이색 다이빙 대회가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열렸습니다. 손에 땀을 쥐는 명승부가 펼쳐졌는데요. 얼마나 멋진 동작으로 뛰어내렸을까요? 아름다운 풍경의 덴마크 코펜하겐을 배경으로 다이빙 대회가 열렸습니다. 아찔한 높이에서 갖가지 묘기가 펼쳐졌는데요. 2번의 트위스트 기술을 선보인 호주의 이프랜드 선수가 여성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남자부에선 시작부터 물구나무를 선 포포비치 선수가 압권이었는데요. 포포비치는 팔짱을 낀 채 3회전 반 공중제비를 돌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여름 더위가 싹 날아갔겠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소규모 해외여행도 어려웠는데 수많은 스텝이 해외에 나가 영화를 찍는 건 거의 불가능했겠죠. 이에 영화계가 찾아낸 해법이 있는데요. 상상을 현실로 이뤄주는 이 기술, 정설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베트남을 장악한 악당들과 펼치는 범죄 소탕 작전을 그린 범죄도시2. 그런데 사실 국내에 세트장을 만들어 촬영하고 CG를 채워 넣은 장면입니다.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마녀2. 원래는 해외 로케를 계획했었습니다. 원래는 해외에 나가서 찍고 싶었어요. 시나리오가 수정되고 뭐 하면서 이 다음 편의 이야기를 먼저 땡겨오는 거. 모두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화계가 돌파구로 삼은 건 바로 버추얼 스튜디오입니다. 버추얼 스튜디오는 어떤 장소, 어떤 시간으로든 변신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만년설이 뒤덮인 높은 산봉우리 위로 순식간에 이동해 자유자재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초록색이나 파란색의 크로마키 앞이 아니라 실제 장면이 구현된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연기를 펼칠 수 있습니다. 배우들이 상상에 의해서만 촬영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연기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고 연출 감독 또한 공간과 배우를 함께 보면서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대기업들이 앞다퉈 버추얼 스튜디오를 짓고 삼성과 LG가 LED 디스플레이 개발에 열을 올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체부는 실가면 콘텐츠의 시장 규모가 2020년 2조 8천억 원에서 올해 11조 7천억 원으로 4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가 영화 산업의 패러다임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김주아 AI 앵커와 쉬운 우리말로 순서입니다. 생활 속에서 잘못 쓰는 외래어를 우리말로 다듬어보는 시간이죠. 먼저 오늘 바꿔볼 단어와 관련된 김주아 AI 앵커의 뉴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 온라인 브랜드의 임시 매장, 팝업 스토어입니다. 과감하게 팝업 스토어를 열어 인지도를 올린 결과 매출은 10배 이상 올랐고 최근 기업들이 주목하는 홍보 수단 중 하나죠. 많은 기업들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팝업 스토어를 입점시켜 고객과의 접점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 관련 뉴스에서 많이 등장하는 말이죠. 바로 팝업 스토어인데요. 팝업 스토어는 짧게는 하루, 길게는 몇 개월에 걸쳐 운영하는 상점을 말합니다. 20년 전 미국의 한 대형 할인점이 신규 매장을 열 곳을 마련하지 못하자 임시 장소에 매장을 연 것에서 유래됐는데요. 인터넷에서 잠깐 떴다 사라지는 팝업 창과 비슷해 팝업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다고 합니다. 홍보 효과가 크고 브랜드가 가진 특성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지만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쉽게 와닿지 않으셨을 텐데요. 전 국민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이 좋을까요? 팝업 스토어 대신 반짝 매장으로 순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반짝 열리는 매장, 반짝 매장 이해하기 쉬우시죠? 김주아 AI 앵커의 목소리로 뉴스를 다시 들어볼까요? 네, 그럼 아름다운 우리말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반짝 매장을 입점시켜 고객과의 접점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네, 훨씬 더 알아듣기 쉬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팝업 스토어 대신 반짝 매장으로 표현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쉬운 우리말로였습니다. 국내 최고의 모터스포츠 대회인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4라운드 삼성화재 6000 클래스에서 정의철 선수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정의철은 어제 전남 영암에서 열린 레이스에서 가장 빠른 40분 35초 82의 결승선을 통과해 우승했습니다. 2위는 같은 팀의 김재현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 시원한 물대포가 터지는 썸머 페스티벌로 열린 이번 라운드에는 무더위에도 16,000여 명이 찾았습니다.
오늘은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충청 이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호남과 경남 지역은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남과 경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남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호남과 제주는 오늘 오후까지, 영남 지역은 오후부터 밤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은 시간당 70mm 안팎의 세찬 장대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그 사이 예상 강수량은 경남 해안의 많게는 250mm 이상, 전남과 제주 산지에도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전북과 경북 남부, 제주에도 30에서 100mm가 예상됩니다. 반면 서울은 오전부터 오후 사이 약한 빗방울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많은 비가 내리는 남부지방은 무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 28도, 대구는 27도로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낮겠고요. 적은 양의 비가 내리는 서울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다시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자주 내리면서 연일 꿉꿉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습도가 높은 날씨에 빨래를 하면 세균이 번식해서 세탁물의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여름철 꿉꿉한 빨래 냄새를 제거하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뜨거운 물에 빨래를 삶는 것인데요. 삶을 때 세제를 살짝 넣으면 세균 제거는 물론 표백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또 헹굼 단계에서는 식초를 넣어주는 게 좋은데요. 식초는 살균 효과와 동시에 섬유를 부드럽게 해준다고 합니다. 또 빨래를 넣을 때는 빨랫감이 서로 붙지 않도록 공간을 넉넉히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코로나가 참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에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